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서버 모터의 제어 및 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마인드스톰 EV3에는 두 개의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지 모터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에는 지금 보시면 일반 모터하고 다르게, 원형으로 생긴 모터하고 다르게 앞이 이렇게 길쭉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내부에 이 모터의 그 회전각을 읽을 수 있는 엔코더가 내장되어 있고요. 모터에는. 그리고 이 모터를 따라서 이 다양한 기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큰 토크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라지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모터는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모터인지 뭔지 잘 모르실 정도의 부품인데, 보시면 아무 축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미디움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어떤 식으로 쓰게 되어 있냐니까, 앞에 축을 연결한 다음에 어떤 기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지 모터의 경우는 구동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 미디움 모터의 경우는 기어를 이용한 회전이나 그다음에 이 동력의 전달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라지 모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라지 모터는 모터의 후면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다 연결하냐니까, 레고 마인드스톰 EV3의 상단에 보면 ABCD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ABCD 포트에 어떠한 곳에도 연결이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 부분에 연결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모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의 하드웨어 페이지를 보게 되면 A 포트에 라지 모터가 연결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라지 모터를 빼게 되면 이 오토 ID 기능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끼워주시면 A 포트 연결된 게 나오고 라지 모터가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라지 모터 아이콘은 화면상에 이 동작 아이콘 중에 이 라지 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게 3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모터만 하나 있는 아이콘 하나 꺼내서 한번 돌려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터 A 포트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게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아이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모드예요. 모드를 보면 모터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시간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각도로 작동할 수도 있고, 회전수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동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다 파라미터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구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으로 작동하기입니다. 시간으로 작동하기의 파라미터는 이 모터에 가해지는 파워를 선택해주고, 파워를 선택한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파워를 50으로 둔 상태에서 1초 동안 돌리고 멈추는데, 멈추는 이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정지가 있고 부드러운 정지가 있는데, 강제 정지는 1초가 되는 순간 이 모터의 출력 포트를 쇼트 시켜서 일렉트리컬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정지의 경우는 모터에 남아있는 이 전원을 다 소모할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정지하는 그걸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파워를 50으로 두고 1초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1초간 회전시켰는데 회전시킨 내용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축을 하나 끼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어를 하나 끼워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초간 회전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걸 부드러운 정지로 바꾸게 되면 얘는 강제 정지하는 게 아니라 모터에 남아있는 이 기전력을 다 쓸 때까지 쓰고 나서 부드럽게 정지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강제 정지하고 부드러운 정지의 차이고요. 이번에는 이걸 각도로 동작해 보겠습니다. 각도로 동작은 원하는 각도를 여기다 넣어주면, 360을 넣어주면 지금 모터의 축 부분을
잘 관찰해 주시면 360으로 놓고 돌리면 네. 이 지금 부드러운 정지니까 360도 이상을 돌았는데요. 이제 강제 정지를 한번 해보고 36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 바퀴 돌고 멈추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번엔 회전수로 동작하는 건데요. 이 정밀하게 제어하지 않고 회전수 단위로 제어해서 하고 싶을 경우는 회전수를 넣으면 똑같이 1회전이면 360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모터를 계속 켜고 싶다 그런 경우는 아직 설명드린 아이콘은 아닌데 주황색에 가시면 흐름 제어라는 게 있는데 루프라는 걸 넣고, 루프라는 건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복해주는데 이 안에다가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켜짐으로 두게 되면 파워 50으로 계속 돌리게 됩니다. 네. 이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EB3의 종료 버튼을 눌러서 종료해야만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이게 모터 하나를 이제 켜짐으로 뒀을 경우, 끄짐으로 뒀을 경우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이렇게 화면상에서 이제 루프를 내리고 모래시계를 하나 올립니다. 모래시계를 올려서 라지모타를 두고,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니까 파워 50으로 계속 회전합니다. 언제까지 회전하느냐? 1초 동안 회전하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시키면 1초 회전하고 멈추는 프로그램. 시간 늘려주려면 이거 3초로 만약에 늘리면 3초 동안 회전하고 멈추게 되겠죠. 네. 실제 모터가 미디움 모터와 라지 모터가 사실 동일한 모터인데 실제 동작하는 방법은 틀린데요. 이 미디움 모터의 경우도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 기능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 라지 모터나 쓰는 기능은 다 똑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미디움 모터 부분은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이콘상으로. 이렇게 해서 모터 하나를 돌려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터를 두 개를 작동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작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니까 플러스 버튼 누르고 새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에 이제 모터를 두 개 작동하려면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컨트롤을 바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듀케이터 봇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듀케이터 봇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에 라지 모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끝에 이렇게 바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동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시면 여기 이 센서 부분을 다룰 때 이제 센서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제 지금 모터 부분이니까 라지 모터에 바퀴가 연결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 볼 휠이라고 해서 지향성이 없이 회전할 수 있는 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봇을 구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로봇을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초음파 여기에 블루투스 연결을 다른 쪽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아까는 모터를 하나 돌릴 때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터를 두 개 돌리는 아이콘입니다. 두 개 돌리는 아이콘,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아이콘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탱크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모터가 연결된 곳과 우측 모터가 연결된 곳에 포트를 선택해 주시고, 자동으로 사실 오면 자동으로 선택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왼쪽 모터의 파워와 오른쪽 모터의 B 포트의 파워와 C 포트의 파워가 50과 50으로 설정되어 있고 1초 동안 움직이면 로봇이 똑바로 파워 50으로 1초 동안 전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눌러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두 개의 모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한쪽 모터의 파워를 20 정도 모터를 제로로 두면 이제 왼쪽 모터만 회전하니까 우회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쪽 바퀴를 멈추고 회전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다를 가지고 회전하는 경우는 한쪽 바퀴의 파워를 마이너스 20으로 두게 되면 이제는 멈춰있는 바퀴가 역회전하면서 제자리 턴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각도나 회전수로 동작하는 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라지모타를 구동하는 건 쉬운데 이 모드가 탱크 모드까지는 쉬운 방법이나 조향 모드는 조금 까다로워요. 보시면 조향 모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 두 개의 모터에 가해지는 파워를 일정하게 둔 다음에 핸들을 회전하는 방식인데요. 이 조향 값을 주면 이렇게 핸들이 꺾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파워를 좀 낮춰보고 해보겠습니다. 파워 30으로 1회전 하는 프로그램인데 3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파워 제로로 했을 때, 25, 90, 이 세 가지로 놓고 회전해 볼 텐데요. 파워 20으로, 지금 조향 25 정도로 파워 30으로 1회전하고 멈추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조향값이 제로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똑바로 전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 30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조향값을 25로 주게 되면 이 조향값을 주는 만큼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조향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량이 더 커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간에서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조향값이 제로일 경우는 그냥 똑바로 전진하는 프로그램인데 1부터 49일 때까지는 이 조향 모드는 어떤 일을 하냐니까 두 바퀴 다를 회전시켜서 이걸 가지고 두 바퀴를 다 돌려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워 5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때는 이 B포트에 있는 바퀴를 멈추고 C포트만 회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한번 구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네, C포트는 정지한 상태에서 B포트만 돌려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를 멈추고 한쪽 바퀴를 회전해서 회전하는 방식이고 이 값이 조향값이 51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니까 이 바퀴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한쪽 바퀴만 회전하는 방식이 조향이 50일 때 방식이고 이번에는 50이 아니라 100이 될 경우는 멈춰있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퀴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퀴가 역회전하게 됐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한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제자리 턴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자리에서 1회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걸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할 거니까 새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조향값을 가지고 각도로 동작, 정밀하게 작동하고 싶습니다. 파워를 20으로 둔 다음에 360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바퀴의 회전 조향은 100으로 두고 회전각을 360도로 두는 건 이 로봇이 360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퀴 회전만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이 360일 때 이 로봇이 어느 정도 회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의 한 190도 가까이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1회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700 정도 넣어서 회전하게 되면 네, 거의 제자리 턴이 되는데 왜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냐니까 이건 여기에 각도는 바퀴 회전 각도지 이 로봇의 회전 각도가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셔서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라지 모터와 가지고 하는 조향 모드 주행과
탱크 모드 주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로봇을 1초 동안 전진시키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니까 조향 모드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모래시계를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켜짐으로 두고 이걸 꺼짐으로 둡니다. 그러면 파워 50으로 1초 동안 돌리고 멈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로봇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초 동안 구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모터의 움직임들을 살펴봤고요. 사실 모터를 잘 살펴보시면 떤 내용들이 있냐니까 이 모터의 표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표기가 어떤 거냐니까 56 곱하기 28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바퀴의 지름이 56mm이고 그 다음에 폭이 28mm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지름이 56mm인 것을 알고 이 지름을 통해서 1회전 할 때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합적으로 내가 움직임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그 멀티태스킹 제외하고 루프를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할 때는 지금 1초 동안 움직이고 멈춘 프로그램이고 이걸 로봇을 계속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회전량을 줄 수도 있는데 새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실제 루프를 넣고 조향 모드를 넣어서 1초 대기 아이콘을 앞뒤로 집어넣고 여기를 켜짐으로 두고 나서 파워를 한쪽은 20으로 두고 한쪽은 마이너스 20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파워 20으로 1초 동안 전진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1초 동안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루프를 가지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로봇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루프가 아니고 지금 크롬제어 아이콘 중에서 대기 아이콘을 써봤고 루프 아이콘을 썼는데 이 스위치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위치 블락은 어떤 거냐니까 이 스위치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위에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아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계속 체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루프 안에 넣고 스위치를 써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루프 안에 스위치를 넣어주고 스위치에 여기에 브릭 버튼을 이용해서 측쪽에 브릭 버튼을 두고 그 다음에 위에는 4번을 선택하면 위에 아이콘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아래를 눌렀을 때에 따라서 모터의 움직임을 한번 달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라지 모터 하나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A4P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A4P 연결해서 지금 이 스위치 아이콘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앞에 기본 케이스라고 있는데요. 이 기본 케이스는 선택되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케이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다시 A4T에 연결된 모터를 여기는 켜짐, 아래도 켜짐. 근데 위에를 파워 10 정도로 두고요. 아래는 파워를 마이너스 100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EB3 컨트롤러 상단에 상하 좌우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는
로봇이 보시면 이렇게 기본 케이스가 작동되어서 정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00으로 최대 파워로 역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서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파워 10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디폴트 기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위에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제 아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파워 마이너스 100으로 후진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놓으면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네. 이렇게 스위치문의 경우는 조건이 참이면 네. 위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위치 블락 외에 이 루프 인터럽트가 있는데 루프 인터럽트는 다른 시간에 처음이라 인트로 쪽에는 빼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루프 인터럽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나 루프나 그 다음에 스위치 블락을 가지고 라지 모터나 미디움 모터를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이 라지 모터나 미디움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여기 EB3에 붙일 수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센서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